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장편 소설에 비해 여러 이야기를 읽은 단편 소설집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흡이 긴 글을 무리 없이 읽는다는 건 대단한 집중력과 필력이 요구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장편과 단편을 그런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SNS 시대에는 외래 짧은 글들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단편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델문도. 네, 세상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 이 별의 이쪽 저쪽에서 또 다른 청소년들이 네. 이건 기발한 게 아니고 그 희한한 정말 청소년 세계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네. 그걸 최상희 작가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엮은. 네, 꿈과 같은 여행과 같은 그런 소설집으로 엮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어제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읽으면서 내내 저의 청소년 시절을 좀 떠올리게 어땠나요?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우울했던 게요. 왜 이렇게 나의 청소년 시절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학교죠, 대부분. 근데 왜 이렇게 무채색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를 좀 안 치셨구나. 네, 사고는 안 쳤고 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죠. 잠 열심히 자고 이제. 그런데 사고 치면 좀 알록달록한가요? 아마 해도 사고를 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써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되게 저랑 먼 영화.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눈 피해서 잠도 자고 졸기도 하고 대충대충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다 고만고만하죠, 사실. 네, 근데 왜 이렇게 무채색이었을까?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또 번민과 고뇌와 온통 그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 속의 주인공들도 엄청난 번뇌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나만 그런 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그 회상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다시 예전으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라는 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낀 뭔가 기묘한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세대로 여행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아마 책을 읽으시면 그렇게 느끼실 텐데 실제로도 이 책은 이제 여러 배경이 여러 뭐 남미도 나오고 이탈리아도 나오고 프랑스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남미가 이제 배경이 나오는 한 소설이 있는데 단편이 있는데 필름이라는 단편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진관은 와서 그 사진 찍는다기보다 디카로 찍은 거를 인화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렇죠. 이제 보내주고. 그 아버지는 인터넷을 보고 하루 종일 손님이 거의 없는데 그걸 받아서 인화해서 택배 아저씨한테 보내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사진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아들이죠. 아들이 맨날 이제 아버지 그 사진관에 들르는데 어떤 한 소녀가 항상 필름으로 찍은 거를 맡기는 거예요. 직접 와서. 네. 근데 그 소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아버지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항상 사진이 똑같아요. 금붕어. 자기 집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은데 분홍색, 붉은색 금붕어를 찍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사진을 보고 뭐 그 사진을 맡긴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뭐 금붕어를 좋아할 것이다. 이 소녀는 고양이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항을 찍는데 밑에 발 양말이 살짝 하얀 양말이 보였다라든지 그러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 소녀의 상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6통짜리 필름을 맡긴 거예요. 보통 한 통씩 맡겼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 보는 어떤 이색적인 이국적인 장면이었는데 자기가 막 또 인터넷 검색까지 해가면서 대체 여기가 어딜까라고 검색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호수인데 붉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붉은 호수 이런 게 있는가 붉은 호수 쳤더니 남미 볼리비아에 붉은 호수가 진짜 있거든요. 저도 인터넷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목이 이렇게 구분 목이 구분 뭐 진홍색 새들이 붉은 호수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애 또 친 거죠. 목이 구분 진홍빛 새. 그리고 했더니만 그 호수 이름과 뭐 플라밍고라는 회사 이름이랑 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 하얀 소금 사막으로 된 우윤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림만 보고 사진만 보고 검색해서 찾는 거죠. 여행을 하는 게 되네요. 그렇죠. 그 여학생이 따라간 발자취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인터넷 찾아서 뭐 우윤희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전경, 제가 알지 못했던 전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행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행할 수도 있겠구나. 남이 여행한 사진을 보고 추리해가면서 그거 괜찮네요. 네. 결국 이제 뭐 소설 속에서는 여학생은 끝내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 필름을 맡긴 이유를 찾아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나타나면 이제 좀 이야기를 끌어가기가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이 그렇게도 여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 소설 뭐 어제 소개해드리면서도 꼭 청소년들만 읽을 소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책 읽으면서 책 읽고 나서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이제 궁금해서 보통 블로그도 찾아보고 언론 서평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안뿌슝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는데 읽고 정말 좀 울컥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서 한번 읽어드리고 저도 이제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책을 읽으셨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좀 게시판에 짧은 서평이라도 올려주시면 진짜. 저희가 좀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게시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선물은 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올리시면.
짧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 좀 그 서로 교감하고 이런 게 좀 더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근데 안부슝이라는 분은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그냥 블로그 검색하다가 좀 이렇게도 서평을 쓸 수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을 받아보니 그래도 사랑이라 적혀 있었다. 그래도 사랑이라. 사랑만큼 낯설고 진부한 게 또 있을까 생각했다. 죽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은 죄다 낯설고 진부하지. 그래도 사랑이라니. 사랑 거부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자꾸 눈앞에서 걸렸다. 책장을 펴고 덮은 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쩐지 글이 써지지 않았다. 그래도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가시처럼 남아 나처럼 사랑을 거부한 사람이 이런 글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을까 싶었다. 물론 책은 참 재미있게 읽었다. 궁시렁거렸어도 책장을 펴자마자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다. 그럼에도 아마 오늘 밤이 없었다면 영영 못 쓸 뻔했다. 자다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는데도 눈은 말똥말똥 하는 수 없이 컴퓨터를 켜는데 못 보던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귀찮다. 정말 이런 거 정말 귀찮다. 분명 남편의 짓이다. 생일이라고 진수성찬을 차렸더니 나에게 암호 걸린 컴퓨터를 내놓다니. 짜증이 나면서 남편을 어떻게 깨우나 고민했다. 그때 무심코 눌러본 숫자 4자리. 내 생일도 아니고 남편의 생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아이 생일도 아닌 그 숫자는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짜였다. 피식 웃음이 나면서 뭐 이런 걸 다 기억하나 싶었다. 적당한 연애 기간에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한 우리. 지루할 만큼 표준적으로 아이를 가졌고 누가 본다면 모범적인 결혼 생활이다. 실상은 정글처럼 물고 물어뜯기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날은 차에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싸우고 다른 날은 대답도 안 한다고 폭발한다. 정말 심심할 틈이 없이 전혀 모범적이지 않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다. 그런데 032사라니. 그래도 사랑이구나 싶었다. 지긋지긋하게 버리고 싶어도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사랑이었다. 책 제목처럼 델문도.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돌고 돌아보니 사랑은 나의 거울이라. 내 자신만큼의 사랑을 되돌려 받는다는 걸 깨달았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심한 척했지만 그래도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암호 걸린 컴퓨터처럼 말이다. 하나하나의 단편들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 같아 안쓰럽고 뭉클하였다. 그래도 가슴이 헛헛하지 않은 건 그들에게도 모든 것은 단 하나 사랑이다. 사랑 참 진부하다. 그럼에도 사랑이다. 그럼에도 사랑이다. 네, 이 책의 9편의 단편들이 정말 절절하고 슬픔과 온갖 고뇌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내용을 쓴 건데요. 정말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주부시잖아요. 지금 이제 뭐 글에 나오지만 청소년 소설을 읽고 다시 한번 순수했던 사랑을 익혀온 내용인데 저도 이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오래된 문을 한번 다시 열었네요. 네. 자꾸 그 마음의 문들을 여러 개가 이렇게 사람한테 있는데 자꾸 열어봐야 돼요. 옛날 것도 열고. 네. 문을 안 열면요. 오래 안 열면 문은 그냥 벽이 돼버려요. 네. 열어야 문이 되는 거지. 네. 열지 않는 문은 벽이 됩니다. 느낀 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쓴다는 게 그냥 책의 줄거리를 쓰고 감상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울림이네요. 그건. 창작을 한 거잖아요. 정말 오히려 책도 좋지만 전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안푸슝이란 분이 혹시나 이 방송을 아이디도 들으신다면 독특해요. 안푸슝? 보통 자기 이제 블로그에 자기가 가명으로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들으신다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푸슝님 방송 들으시면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서평을 좀 이렇게 뭐 방송 소개는 해드리지만 직접 서평을 쓴 지 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이렇게 내 얘기를 풀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항상 쓰시죠? 한 줄이라도 안 쓰는 날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줄이라도 쓴다. 문장 하나라도 쓰고 뭐라도 쓴다. 보고서를 쓰시는 건? 아니요. 공문 이런 건 빼고요. 네. 참 이렇게 자기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좀 메말라가고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인처럼 막 얘기했는데 어디선가 읽은 듯한 생각이고. 그게 이제 출판 쪽에 계신 분들의 애환이래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책을 사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보던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줘서 그래? 나도 한번 봐야지. 호기심이 생겼거나 이래서 책을 보는데 출판 쪽에 계신 분들은 호불호와 상관없이 일로서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자체가 재미없거나 도대체 이걸 글이라고 썼나 아니면 전혀 내가 관심 없는 분야. 그런 것도 어쨌든 또 봐야 되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윤문을 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예. 되게 그 당사자들은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은 계속 활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나가서 공구리 치고 인부들하고 싸운다. 그거에 비해서 당신은 행복하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가만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마음속에 지금 박현경 씨 얘기한 대로 내 글을 막 쓰고 싶은 욕망도 있고 네. 생각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의 글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뒤섞이기도 하고 네. 자기의 생각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비슷하거나 약간 그런 방향 쪽에 글을 하루 종일 읽으면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내 생각인지 섞이고. 그 사람 생각인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편집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책을 뭐 편집하고 뭐 교정 열보고 입문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일상이니까 예. 책이 딱 나오면 보도자료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 보도자료를 다 완성해서 편집자로서 쓰고 그걸 이제 신문사에 릴리스를 하고 그럼 이제 서평에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이제 서점에 그 소개를 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분해된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싸우다가 보도자료는 전체를 보려면 또 이게 전체를 어떤 누군가한테 소개를 간명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뭐 100페이지일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공중분해된 이 단어들이 정말 명확하게 딱 정갈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편집자들이 드뭅니다. 참 힘들어하고 보도자료 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보통은 편집자들이요. 쉽게 쓸 것 같은데 낱낱이 읽었으니까. 낱낱이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 나오지 하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묻는 편집자도 있어요. 오히려 글자 하나하나 뭐 오타 그리고 뭐 이제 보고 뭐 참고 뭐 문헌 뭐 고치고 이러면서 실제로 내용보다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보도자료 쓰려면 다시 한번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거를 포인트 잡아 써야 되는지 자기 관점을 갖고 써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 글을 쓰는 거를 보도자료로 하는데 그나마도 요약과 함께 어떤 그 이제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 에센스를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제 매번 힘들게 되죠. 그 편집자도 집에서 그냥 자기가 집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읽은 책이었으면 좀 더 쉽게 썼겠죠. 네. 보통 뭐 1000페이지짜리 이런 거 교정 보고 보면 뇌가 이제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막 10페이지 정도나 5페이지 정도로 보도자료 쓰시오. 이러면 이제 뭐 소설 이런 거야 뭐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멘붕이 오게 되죠. 죽겠다고 작업 다 해놓고 마지막 보도자료에서 최후의 일격을 당하는 거네요, 또. 네, 보도자료로 이제 평가를 또 받게 되고요. 그 보도자료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책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이제 형편없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기자분들이 아니면은 책을 선택한 독자분들은 책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출판사 소개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좀 하게 있어요. 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한 줄. 그렇죠. 네, 한 줄 갖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좀 독자분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9편 중에 한 편 간단히 또 소개해드리면 여러 청소년들이 나오는데 프랑스 수도원에 살고 있는 에밀이라는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갓난아기 때 수도원 앞에 이제 버려져서 줄곧 수도원에서만 살았고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친구인데요. 근데 이제 이 수도원의 이제 기숙 학교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한 층은 아주 우수한 여기가 이제 교육도 굉장히 엄격하고 우수한 학교 기숙 학교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반은
학교, 이제 프랑스니까 학교와 이제 집에서 퇴출당한 망나니 같은 친구들이 기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두 패로. 어찌 보면 가둬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어디 갈 데 없는 친구들이 예, 집에 예. 돈이 많아서 오는 친구들인데 이 에밀은 그 아무 쪽에도 못 끼고 자기는 고아로 그 수도원 문 앞에 버려져 있던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수도사분들이 이렇게 키워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쟤는 부모도 없고 뭐 부모들이 뭐 찾아오지도 않고 뭐 예. 선물도 없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아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온갖 그 왕따가 됐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 그 짓궂은 장난, 예. 뭐 음식에 일부러 뭘 쏟는다든지, 근데 그런 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유일한 이제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젊은 수도사, 제일 어린 수도사인데 20살짜리 수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이는 거의 이제 마음을 주고 있는데 이 젊은 수도사도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온갖 그 수도원에 있으면 또 온갖 굳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거기도 예, 뭐. 예, 농사 짓는 것도 예.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수도사입니다. 근데 그 수도사랑 둘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뭐 나머지 수사들은 막 안에서 막 좀 그 힘들지 않은 거 하면서 이 루이에르라는 젊은 수사한테 어린 수사한테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통해서 예, 예. 이제 서로 주고받고 비밀 암호문도 만듭니다. 그게 그 슈티스테쿰이라고 제목이 예, 너에게 힘이 깃들기를 이런 건데 이 수도사는 혼자 그 밭을 갈고 뭐 이제 하면서 예. 그 노래를 잘하는데 그 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금지곡이죠. 그러겠죠. 그걸 예. 몰래 부르고 또 이 어린 에밀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꿈인데 이 그 루이엘이 그 선물한 스케치북과 물감으로 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막 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천사를 그려야 되는데 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둘이 밭에서 한 명은 그림 그리고 한 명은 노래 부르다가 딱 누구라도 먼저 위에 뭐 수사를 뭐 나온다 그러면 고참이 슈티스테쿰 나오면. 이렇게 예. 하면 딱 그거를 이제 스케치북 던져버리고 노래 딱 멈추고 이러면서 둘이 비밀 암호문으로 아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 수도원에 한 학생이 들어오게 되는데 엄청 고위층의 자녀였던 거예요. 안톤이라는 친구인데 엄청 네. 뚱뚱하고 뭐 그 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막 쓸고 닦고 해야 되고 막 앞에 나가서 그 예. 고위층을 자녀를 맞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왕따가 됐겠죠. 학생들은 자기랑 다르면 싫어하잖아요. 쟤는 그쵸. 뭔데 이러면서 자연히 그 안톤이라는 친구랑 또 그 에밀리아랑 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왕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안톤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식탐이 많고 뚱뚱하고 뭐 그런데 그 독방을 또 자기는 이제 배정을 받아서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에밀을 자주 불러서 노는데요. 그 성인 잡지 같은 걸 몰래 가져와서 그걸 이제 뭐 이 에밀은 처음 보는 거였는데 왜냐면 왕따기 때문에 아무도 얘한테는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예. 그걸 정말 보고 이게 여자의 몸은 이렇구나, 내지는. 그러면서 또 그림에 또 그런 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게 돼요. 예. 여태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던 거를. 그러면서 둘이 점점 뭐 친하게 되면서 그 안톤이 내 몸도 그려봐. 그러면서 이제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안톤이 옷을 벗고 내 몸을 그려봐. 그래서 막 그리기도 하고 너는 나중에 화가가 되라 이러면서 했는데 그 안톤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왔다고요? 그 이제 성인 잡지를 누군가가 훔쳐갔고 결국은 그 스케치북에 걸렸는지 네. 안톤이 그 에밀이 나한테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아이고. 내 그림을 그렸다. 네. 라고 고백을 고해성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에밀은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 친구는 워낙 고위층 자녀고 하니까. 예. 그리고 독방에 그 징벌방에 갇히게 됩니다. 침묵의 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틀 동안 갇히고 나와서 자이랑 마음 통한 루이엘 수사와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 안 됩니까? 이 시는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걸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근데 수사는
우리한테 허락된 게 있고 안 허락된 게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천사와 이 수도원에서 허락된 것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수사님은 왜 그런 금지곡된 노래를 부르십니까? 나도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침묵으로 얘도 그림도 안 그리고 예. 수사도 노래를 안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 장면은 이 이제 에밀이 그 수도원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예. 그리고 그 밤에 몰래 도망치는데 위례 수사가 와서 인사를 하고 가지 그랬냐. 예. 그래서 깨우기 싫어서요. 했더니 그랬으면 내 침대 옆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을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돈을 쥐어주면서 꼭 나가서 너의 꿈을 펼치렴 네. 하고 이제 등을 밀어주는데요. 이제 그게 그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 친구의 절규인데 네. 이게 과연 이 프랑스 수도원이라고 해놨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랑 다를 바 없죠. 뭐. 예.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서 이제 올해 졸업하는 이후로 처음 본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요. 뭐 대학을 이제 문과로 바꿔서 한 건데 이과였기 때문에 주로 친구들이 의대, 뭐 치대 그리고 다 뭐 화학과 뭐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친한 편이었고 뭐 각자 공부하느라고 또 저희 다 이제 쥐죽은도 모범생도 아닌 모범생 있잖아요. 조용한 서로 이런 순진한 친구였는데 뭐 진짜 졸업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친구가 뭔가 섹시한 느낌?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었니? 뭐 이랬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 화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과 졸업했는데 미술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럼 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 뭐 친구야 옛날에 친했으니까 너 뭐 전시 같은 거 날 불러라. 근데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국제 아트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아트페어 했죠. 네. 거기에 이제 전시가 됐다고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가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림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고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게 됐죠.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니? 우린 이과였는데 했더니 친구 하는 말이 뭐 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었고 그냥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공부를 했고 하기 싫은 공부를 했고 직장도 관련된 직장을 가서 그냥 꾸역꾸역 일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그냥 취미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취미 미술 이렇게 써 있는 학원이 있길래 들어가서 갔더니만 그림을 똑같이 모방하라고 해서 그것 좀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편입을 해서 숨어있는 재능을 찾아낸 거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노력한 걸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러웠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렇게 섹시하고 뭔가 존재감 빛나는 친구로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순박하고 그냥 존재감이 저랑 비슷한 존재감 없는 친구였는데. 현경 씨도 원하는 게 있으면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그러니까요.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독일에 초청해서 지금 막 6개월 동안 가서 그림도 그리고 이런 화가가 됐답니다. 현경 씨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제가 여태까지 이 만난 시간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청소년들 청취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아울러서 현경 씨를 제가 무지막지 끝까지 와장창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장할까요? 성인의 생각과 다를까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청소년도 사랑과 우정과 경제적 결핍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다만 무대의 크기가 좀 작고 경험도 좀 적다 보니까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덜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고민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죠. 너희들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입막음하면 곤란합니다. 컵이 아무리 작아도 물은 담을 수 있거든요.
가을을 맞이하면서 청소년 소설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관점으로 펼치는 토론도 또 유익할 겁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건 못지않게 어떤 객관적인 사례를 통해서 아이에게 깨우치게 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